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CIA 국장이 최근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고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신조 아베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의 고위층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측근들의 말을 빌려서 주요 언론들이 저녁에 일제히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이스터 연휴에 북한을 방문해서 비밀리에 김정은과 만났고, 그 목적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내주에 열리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종전 논의가 있는데 자신은 이를 지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미북 남북의 협상에서 평화협정 의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만은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포기 거부고 미국의 평화협정 거부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을 하면은 미군 철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진전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북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북 직접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의 생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요 언론들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기자들에게 미북 직접 대화와 관련해서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미북 회담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양측에 좋은 뜻이 있다, goodwill이 있다, 그들도 우리를 respect하고 우리도 그들을 respect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남과 북이 모종의 협상 결과를 발표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의 문화일보는 양측이 군사 긴장 완화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DMZ에서 군을 철수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남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협상인데, 이를테면은 북한의 핵포기, 또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안보 보장, 여기에 이제 평화협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협상을 트럼프가 어제 blessing한다,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협상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5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벽한 핵포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도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주한미군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또 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난제가 이번 남북과 미북 사이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협상으로 발전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 핵포기를 하려고 할 것인가, 남북 또는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 성사될 것인가, 미국이 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일단은 이번 남북 또는 미북 협상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블레싱을 했다는 남북 협상의 의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53년도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의 동의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은 폼페이오 CIA 국장과 김정은에 만난 것이 4월 1일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내주고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 또는 6월 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이트는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타,
DMZ, 유럽의 스톡홀름이라든가 제니바, 또는 섬, 함정, 동남아시아 중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비상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CNN은 시진핑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리는 그 시기가 미북 정상회담 직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달 김정은의 방중으로 크게 접근했다고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평화협정을 만일 맺게 된다면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그 역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김정은과의 회담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미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고 북한의 외무상도 최근에 마스코를 방문했었고 푸틴과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최고 지도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0년도에 메릴린 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만났었고 이번 2018년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김정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 DNI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가 갔을 때는 두 명의 납북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 방북을 했었습니다. 아직 폼페이오의 방북에 대해서는 CIA, 화이트하우스, 북한 모두 no comment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내주에 열리게 되는데 청와대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 방송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은 DMZ 내에서의 무기 철수,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런 것들을 남북 공동선언에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폼페이오 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확고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 미북 회담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국무장관 상원 인준에는 매우 고전을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제 진 샤힌 상원의원 등은 인준의 반대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메리칸 모슬렘 그리고 LGBT에 대한 의견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 인준은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해도 본회의 투표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오늘은 골프를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4월 18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렸던 전 퍼스트 레이디 바버라 부시 여사가 어제 9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바버라 부시 여사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가족과 의료진들이 상의한 끝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임종 돌봄에 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역대 대통령 부부 중 가장 오랜 7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며 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자식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단 2명뿐인 퍼스트 레이디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만남은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을 떠나 댈러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필라델피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3만 피트 고도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유리창을 부쉈고 이로 인해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어제 비행 중 엔진 폭발의 원인이 금속 피로인 것으로 예비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한 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이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했던 동영상이 공개돼 인종차별 분노가 점점 거세지자 스타벅스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항의 시위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활발해진 어제 다음 달 전국 8천여 개 점포의 문을 몇 시간 동안 일제히 닫고 무려 17만 5천 명의 종업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완구 유통업체 토이저러스가 이란 출신의 억만장자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언론은 토이저러스가 브레츠 인형으로 유명한 MGA 엔터테인먼트 아이작 레이언 CEO의 미국과 캐나다 일부 매장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레리언 CEO의 제안은 토이저러스 법정관리자 측이 제시한 조건에 훨씬 못 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쿡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레그윙클이 오늘 카운티 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오늘 카운티 내 80개 시와 서버브 타운의 민주당 대표들은 당의장을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당의장이었던 사정관 조 베리오스는 지난 예선에서 패배하고 당직 경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프레그윙클은 소다 텍스 시비 이후에도 지난 예선에서 쉽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어제 하루에 7천만 달러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 미술관의 이사 부부가 5천만 달러를 그리고 이사장 부부가 2천만 달러를 각각 헌금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독지가들의 꾸준한 헌금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2번만 입장료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주지사 예비선거의 선거 비용이 기록을 깼습니다. 억만장자인 라우너 주지사와 도전자 프리츠커의 선거 비용이 각각 6,800만 달러, 그리고 3,700만 달러, 총계가 1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표 한 개당 100달러에서 102달러를 쓴 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예상 적설량은 1인치입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1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4도. 토요일은 오전 한때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6도입니다.